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시장이 참 혼란스럽고 어디로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되냐 어려운 순간에 ETF로 향하는 분들이 많아진 한 해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분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매주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보니까 월배당을 주는 ETF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게 돼요. 네네. 시장 안에서 ETF로 수익을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따끈따끈하게 ETF가 시장 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상장된 ETF는 무엇이 있을지 또 더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70개가 상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 상장되어 있고 이번 주는 3개 상장되어 있는데 다음 주는 아마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도움이 되는 ETF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 ETF라고 불러도 되겠죠? 종목? 네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이번 주 상장된 ETF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월 분배형 ETF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월 분배형 ETF의 하나의 종류고요. 첫 번째 ETF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라고 하면 보통 경영학에서는 계속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주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부진에도 견고한 방어력을 발휘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ETF고요.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튼실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이라는 ETF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가 가장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적인 지수인데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네. 연환산으로 올해만 28% 상승했더라고요. 대표 지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지금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파나기라든지 야스카와라는 회사도 너무 유명하고요. 그리고 엔저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기업들도 토요타라든지 혼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세계의 어떤 회사하고 견주해봐도 아주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32종목으로 해서 상장된 ETF가 일본 반도체 팩셋 ETF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채 ETF인데요. 만기 채권형입니다. 특수채라는 것은 산업은행차라든지 특수은행채를 통칭하는 게 특수채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만기가 2026년 9월인 특수채 만기 채권형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아까 3개의 ETF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ETF를 말씀드리면 100개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성장에 가까운 IT라든지 반도체 기업보다는 미국에 있는 건물 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정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팩셀 ETF도 보시면 일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에 유명한 디스코라는 기업들이라든지 레이저텍,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티 26-09 특수채 만기 채권형 ETF도 아주 안전한 한국전력공사채라든지 중소기업은행채, 한국산업은행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ETF 3개 이번 주 상장되어 있는데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이 예정된 그리고 상장을 한 그런 ETF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 7월에 개인 순매수가 좀 많았던 ETF는 무엇인지 저희가 탑 10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가 많이 쏠렸나요? 네, 2차전지 쪽에 관심이 제일 많았고요. 역시나. 굉장히 2차전지가 많이 늘어서 조금 8월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9월 넘어서 좀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2차전지가 탄탄하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만기 채권형 ETF에도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둘지 모르는 유동자금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채권형 ET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1년짜리라 그러면 1년 만기가 1년짜리 정기예금과 똑같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만기 채권형 ETF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존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나는 미국채 30년 내 레버리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거기에 베팅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30년 ETF에도 굉장히 많은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참 다양하게 개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쪽 섹터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이 관심 종목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ETF 안에서도 이런 섹터 요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25일에 있었죠. 네.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 누리호 3차 제가 잘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게 저궤도 위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7번째로 한국이 그런 뭐 쾌거 성공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5차, 6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 저도 쓰고 있지만 5G, 이제 5G라고 부르고 있죠. 속도가 나고 있는데 6G, 6G의 속도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이 아주 촘촘하게 이 지구를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궤도라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500km, 2000km 사이를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에 촘촘하게 인공위성들이 쌓여 있어야지 이제 6G의 속도를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우주 항공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된 ETF가 실제로 있을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는 대표적으로 딱 3개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는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칠렉트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2달 전에 상장이 됐고요. 여기 총 20개 종목인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탈리안 테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 우주 항공과 네. 방산 기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ETF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리랑 우주항공 UAM 아이실렉트라는 ETF인데 요 ETF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라든지 현대위아가 잘 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미국 우주항공 투자하는 미국 S&P 우주항공 디펜스 ETF가 이렇게 세 종이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항공 방산 관련된 ETF까지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ETF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우주 항공 섹터 관련된 ETF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무한한 우주지만 그곳까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